자, 며칠 전에 이 사기범들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금이 30억이 막 발견되고 집에서 아주 고급 외제차 트렁크 등에서 또 엄청난 돈가방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코인 채굴기 다단계 사기범들 근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 조폭들이 관계된 마약 그리고 다단계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이런 조직이 잡힐 때 보면 그야말로 돈이 넘쳐납니다. 그놈들 집구석에서 수십억이 나오고 그놈들이 그냥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수억 원짜리 차들을 막 여러 대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지금 그야말로 끌어서 벌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강남의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가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인간이 하나 있죠. 자, 이 인간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자, 이 사건 외에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해 9월 강남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발생하자 흉기를 갖다 꺼내서 협박을 한 사건인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모두 일정한 직업 없이 몸에 문신을 하고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기동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둘을 조사를 했어요. 자금 출처를요. 그러니까 결국 롤스로이스 건달과 람보르기니 건달이 하나의 불법 금융 도박 사이트 일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명의 불법 리딩방 도박 사이트 운영한 것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리딩방이라는 것은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주가 조작,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정보 준다면서 끌고 가는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그야말로 유사한 형태의 불법 행위를 하는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는 리딩방 그 조직 관계자였다는 겁니다. 피의자와 그 지인들이 MT5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고 범죄 수익 세탁, 마약 투약 등을 한다라고 정보를 얻고 조사를 하니까 이들이 무슨 불법 조폭 조직이 아니라 해외 선물 투자, 전자거래 등을 갖다가 하는 플랫폼 관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하경제죠. 그래서 이 일당은 해외 선물업체와 투자자 유치 마케팅 계약을 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을 했는데 해외 선물 투자를 대신해 주겠다며 투자자 101명을 모은 뒤 MT5의 계정으로 선물 투자를 대행해서 2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28명을 이 조직에서 검거를 했어요. 자, 일당은 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전자거래 플랫폼을 해킹해서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해킹한다고 3억 4천만 원을 갖다가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금융 관련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하겠다고 코인을 받은 뒤에 현금화하고 32억을 뺏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대부분이 20, 30대고 사기 전가가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인수해서 바지 대표를 두고 미인가 투자 중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이 오픈 채팅방에 유도해서 돈을 뺏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람보르기니 흉기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수익원을 확인하다 보니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다수 거래가 발견됐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특정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렇게 챙겨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도박 사이트 환전 사무실을 가지고 수십 개 대포 계좌를 만든 뒤에 다단계로 회원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9개월 동안 800명을 상대로 8,600여 개의 도박 자금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으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14명 그리고 47명의 도박을 한 관계자도 체포를 했고 공범 2명을 지금 해외에 인터폴 공조 수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 남은 불법 금융 행위를 해서
돈을 사기치던 것이고 람보르기니 남은 결국 인터넷 도박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대 중에 요즘 보면 부모가 재벌이거나 중견기업인이 아닌데 5억, 10억씩 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짓거리를 한다. 과거에 뭐 술집에 돈 떴던 조폭이 아니에요. 이제 이 조폭들이 전부 다 이런 데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약은 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이제 이 지하 경제의 대표적인 게 불법 사채업이고, 그래서 살인적인 이자를 갖다가 지금 받아먹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약, 인터넷 도박, 이 금융 사기, 다단계 사기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가 총 20조, 20%가 총 GDP의 20%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GDP가 1조 7,128억 달러예요. 자, 그러면 그 20%가 된다고 하면 이 불법 지하 경제가 얼마나 크느냐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돈을 버는 방식도 불법이지만 이런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깔꾸리로 그야 주워 담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 팝밭에 땅에 200억을 묻어 놓은 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 경제, GDP 20%에 이르는 지하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백 조가 지하 경제로 생성이 되고 이들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채 멕시코의 마약 조직처럼 미국의 마피아 조직처럼 꾸려가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마피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면 국가 안에서 이런 무소불위의 불법 지하 경제 조직들이 엄연히 온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걸려야 발견이 되고 대대적으로 한국의 도박, 마약, 다단계 사기 등을 갖다가 조사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온통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약이 얼마나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서 얼마나 지금 돈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종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사기도 또 젊은 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얼마나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도 정부가요, 어쩌다가 지발로 걸린 거 말고는 단속을 안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불법 지하 경제를 건절하고요. 국가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돈을 다 환수만 해도 지금 세수 부족을 커버하고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세금도 안 내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요. 이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